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아? 어? 아니 잘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안 걸고 하는데 그래도 잘 사는데 왜 북한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데 왜 못 사냐고. 야, 진짜 할 말이 없네. 야, 그 말을 북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남북녀의 김종필.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바이 동지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좀 해석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이걸 왜 같은 한글인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랬더니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해석해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한국 분들도 정말로 이런 기사를 보고 정말 다 이해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럼 저희 아바이가 무엇을 해석해 달라고 했는지 한번 아바이 목소리 들어볼까요? 다음 뉴스에 보니까 북한이 여기서 주동적으로 능숙하게 강원의 선봉투사 간부들 다그치는 북한에서 이제 대충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 매 끝마다 그 당대회 결정은 우리 당의 전략 전술, 치밀한 작전 추진, 성병 피하기 위해 병력 있는 사상동원 사업 필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를 국가의 시책이고 발전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당의 전략 전술 그런 얘기를 나오고 치밀한 작전 추진해서 매사에 그런 북한은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뭐 전략 전술 뭐 전투하는 식으로 하는 거야? 북한의 모든 구호는 전투와 작전, 전술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써. 그래서 나의 말에 가끔씩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구호로만 전투, 전투자, 전략, 전술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북한의 구호에 4대 군사 노선이 있잖아. 전민무장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국토 유세화. 그렇지. 잘하지. 오, 우리 아바이 동지가 더 잘하네요. 어릴 때 배웠어. 근데 이게 그냥 말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북한은 조직 생활로 해서 북한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안에 그런 학교 아이들, 학교에는 학습반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어. 그럼 학습반은 몇 명으로 구성되냐? 10명으로 구성이 돼. 10명. 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그렇게 구성이 돼. 그럼 학습반 안에 학습반장이 있어. 그러면 한 개 학급에는 이런 학습반이 한 10개 정도가 있고, 한 개 학급이 학급반장, 첩단체위원장, 조직부위원장, 뭐 이런 간부들이 다 있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게 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있고, 이 조직이 초등학교 때에는 소년단 조직에서 이 조직들이 관리되고, 그러면 학교 올라가서는 사료총 조직이 또 이 조직이 관리돼. 그럼 사료총은 입당하기 전까지 사료총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나중에 입당하기 전까지 그 모든 조직이 이제 직장에 나가던 그가 어디에 가던 간에 이 조직이 다 구성이 돼.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바로 군대 나갔잖아. 군대 나가면 군대의 그 조직 생활 구성이 너무나도 익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북한의 학생들이 14살 때부터 농촌 지원이라는 걸 나가잖아. 농촌 지원 전투회로라고 말해. 학생들한테도. 전투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평상시에 이미 전투와 군사에 관련된 인지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배기게끔 그들의 조직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무엇이 되냐? 일단 유사시가 되게 되면 소년단 조직은 연락망, 아이들을 통한 모든 군사 연락망이 상당히 많이 조직이 돼 있어.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훈련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대피훈련 갈 때에는 정말로 학습반별로 학급별로 움직여. 그럼 그 학습반장이 여기에서 일단 유사시가 될 땐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이 학습반장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분대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군대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냐? 군대의 조직 구성이 바로 10명 정도 한 개 분대가 구성이 되잖아.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조직 생활이 그렇게 연결됐다는 소리야. 이야. 이게 철저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료총, 청년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까지 100% 그 조직 구성이 군대와 똑같은 조직 구성이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북한 사회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군대에 나갔을 때 군대의 그 조직 구성이 낯설지가 않은 거야. 이해돼? 그런 부분이 여기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모든 것이 전투다, 전술이다, 전략이다, 전투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실성 있는 전투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전투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그러면 북한에서 남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모든 대외 협력 관계에서도 전투를 한다고 해? 그렇지. 그것도 전투야? 어. 그럼 그 회담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전투야? 그거 당연히 전투지. 지들이 목숨이 달린 건데 그거 그냥 평범하게 대화한다고 말해? 한국은 그래? 아니 한국은 대화지.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자기 생각과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이거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 이런 전투. 물론 그 회담의 목표는 있어. 그렇지만 그 목표는 목표고 전투라는 개념은 전혀 없지. 뭔 말인지는 알겠고, 회담이라는 걸 할 때에는 북한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회담의 대체로 무엇 때문에 회담이 필요하다라는 걸 한국처럼 디테일하게 공개를 안 해서, 그러면 회담이 진행된다 라는 것만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회담의 결과를 알려주는데, 결과에서 항상 회담에 나갔던 우리 측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적들에게 표현을 딱 적들에게 말해. 회담을 했는데도 적이야? 남측 대표단이라고 얘기를 하니 무조건 적들에게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들에게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험과 위상을 제대로 떨쳤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을 누르고 왔다 라는 뜻이고, 거기에다가 한때 한국에도 그 기사가 전에 나왔더라고. 그게 언제 저기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북측 대표단이 여기 나와서 개는 지져도 행렬은 간다 라고 말한 게 아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을 거야. 그건 생각이 안 나네. 그 일화가 있어. 그 일화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 측 대표단이 적에게 가서 개는 지져도 행렬은 간다. 이 말이 개 표현이 남측을 의미한 거고, 우리는 간다. 니네가 아무리 지져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라고 하는 칸만의 독자적인 전략 방침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앞으로의 진행과 당정책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적들은 우리는 무섭지 않아. 라는 의미와 사상의 이런 지지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북한은 남한을 뭐라고 생각해? 적이야 그냥? 무조건 적이지. 그러니까 대화라는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그 대화에 나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한국 와서 들었을 때는 그렇게 북측하고 대화를 많이 해본 그분들의 강의도 좀 많이 듣고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도 많이 들었어.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회담 때에는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협상을 많이 요구하더라. 이러면 실제 들어보면 남과 북의 회담은 진짜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뭔가는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모순점을 찾기 위한 회담이었어. 근데 내가 북한에서 듣기에는 그냥 적들에게 우리의 단호한 입장만 밝히고 우리는 들어왔다 라는 얘기밖에 들은 게 없어. 그러면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북한과 남한이 절대 천지 차이네. 다르지. 그래서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어떻게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은 그 대화장에 나온 것 자체가 전투장에 나온 사람. 그런 부분에서 그 협상의 의도와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관점은 분명히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실감을 못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자기들 이렇게 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제까지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 남북한이 그 회담을 하고 대화를 해서 결론이 남측에서 원하는 대로 된 게 없어.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주고 그랬지만 결국은 남는 거는 서로 제자리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북한의 그 회담에 접근하는 자세, 전투를 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대화하겠다는 걸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완전히 그렇게 너무 상반된 생각이 나니까 결국은 강하게 전투적으로 나온 사람한테 그냥 끌려가는. 그 대화장에 나온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잖아. 들어가서 죽은 목숨인 거야. 죽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대충 짐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 회담에 나왔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 여기서 이거 양보하면 우리 들어가서 죽는다,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도 실제 있대. 북한에서? 우리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국가 간의 협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걸 그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인지를 하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실 내가 입장에서도 회담장에 내가 남아
남한 대표로 나가서 북한 사람들의 그 입장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지 죽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 분들의 가장 갖고 있는 인성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웠던 정말로 인간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개념과 관점이잖아. 북한은 그게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배운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사람을 확 뒤집어 놓는 거야. 지금 보니까 당원들은 새로운 승리를 향한 총진군의 선봉투사가 되자라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당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제 그리고 또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쌓을 것을 맹세하고 자각적인 혁명투사이라면 언제나 남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서는 선구자여야 하면 높은 실적으로 당을 받드는 위훈자, 혁신자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아? 어? 아니 잘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안 걸고 하는데 그래도 잘 사는데 왜 북한은 목숨은 내걸고 하는데 왜 못 사냐고. 야 진짜 할 말이 없네. 야 그 말을 북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네. 목숨을 대답해봐. 걸고 하는데 진짜 왜 못 살아? 내가 묻고 싶은 말이요. 아니 그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는데 또 왜 지경이 되고 맨날 사람들 굶어 죽는 소리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단가 수령을 위해서 했다는 게 결국은 국민들이 다 그냥 못 살게 만들었잖아. 그 단가 수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만약에 죽기 살기 했으면 아마 엄청 잘 살았을 거야. 아 그렇지. 그런데 왜 단가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다 여기 나라가 어려운 거야. 그것이 바로 김부자 독재 정권 세뇌 교육이라던가 그런 결과일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이 영상을 북한 사람들이 본다면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이 사는 삶을 한 번만 돌이켜보라고. 정말로 나도 순진하게 어젯날에 17살부터 목숨을 걸고 모든 일 사사건건에 목숨을 걸고 당내 구호가 그거니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도 초계와 같이 바치는 혁명 전사가 되자. 살벌해. 내가 제일 환장하게 게 뭐냐면, 지금 2006년에 내가 탈북했지? 한국 온 지도 이제 12년이에요. 근데 이놈의 구호도를 내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억이 더 생생하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아바이하고 나하고 송하다 지금 싸울 뻔 했잖아요.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머리 한쪽에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세뇌에서 나는 방송하다 오늘 또 싸우면 안 되니까 진정하자. 평화모드. 예, 우리 남북한 전쟁이 우리 집안에서는 가끔씩 하다가도 평화모드가 가고 또 협상이 휴전도 하고 또 다시 재전쟁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기습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맨 처음에 이 링크를 제가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돼. 뭘 물어보자는 거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로 모르는 게 많네요. 북한이란 체제를 정말로 뿌리 깊게 알려면 진짜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지를 제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꼬집어서 보게 되면 북한을 바라볼 때 시각,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평화의 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는 주제를 저는 먼저 던지고 싶어요. 그것이 진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진 남북한 관계 문제의 개선에 대한 진짜 그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영상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아바이 동지의 궁금증,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이 계속됐나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 궁금증 푸셨나요? 푸셨다면 댓글로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하나 하세요. 지금 이게 얘기 들어서 조금 이제 의문은 풀렸지만 그래도 마음은 많이 답답해요. 많이 답답하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도 우선 그 속성을 잘 알아야 통일을 잘 이뤄낼 수 있고 통일돼서도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